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장 8절 이상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에 대한 계산법을 배웠었죠. 정적분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피적분 함수 fx에 원시함수 대문자 fx, 즉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인 소문자 fx가 되는 그런 함수, 그걸 원시함수라고 불렀고요. 원시함수 대문자 f를 가지고 fb-fa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이게 계산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계속 예제를 풀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 우선은 이 구간이 A부터 B까지 구간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즉, 한계가 있다, bounded, 한계가 있다라는 뜻으로 유계라고 합니다. 유계인 구간에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숫자로 딱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정의되어 있어야 이 계산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피적분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했었죠. 연속이 돼야 이 값을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 계산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계인 구간에서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구간에서 내가 적분하려는 함수, 피적분 함수, 그 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유계라는 조건과 연속이라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이 계산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적분이 없다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값이 있는 경우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이 조건이 깨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유계다라는 것이 깨져 있다라는 것은 B가 무한대로 가든지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어느 하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A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B는 무한대로 가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계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유계가 아닌 구간이라는 것은 무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 구간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오는 그런 구간이 있고 위쪽으로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 있고 또는 아래쪽 위쪽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계산하는 그런 구간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구간을 무한 구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한 구간에서의 적분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fx가 피적분 함수가 이 적분 영역 a부터 b까지 적분 구간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이 깨지면 그건 어떤 뜻일까요? 당연히 그 안에 불연속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야 연속이 깨지는 거니까 불연속점이 하나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고 유한계 있으면 사실은 셀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있으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는 경우는 그 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상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상적분에는 구간이 무한한 그런 적분이 있는 거고 또는 구간이 무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연속점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상적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에는 무한 구간인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무한 구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에서 적분, 또는 a부터 무한대까지에서 적분,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서의 적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정의를 해보고 예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fx dx,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적분이죠. 자, 그런 적분은 b보다 작은 어떤 수 t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티그럴 t부터 b까지 fx dx. 예, 이제 유개인 구간이 나왔으니까 계산할 방법이 있겠죠. 그걸 계산하면 우리 알듯이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 원시함수를 찾아서 b 대입한 값에서 t 대입한 값을 뺄 겁니다. 그렇다면 t를 대입해주면 t로 표현된 어떤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를 t를 변수로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는 게 정입니다. 이 극한을 취해서 이 극한이 값이 있다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극한이 값이 없으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fx dx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값이 없다라는 것을 발산한다라고도 합니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값이 꼭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더라도 값이 없다라는 것도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발산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뜻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래쪽에 대해서는 정의를 했지요. 그렇다면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 2의 x승 dx를 계산해라 그랬어요. 극한을 계산해서 값이 있으면 그 값이라고 쓰고 없으면 이 이상적분은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의대로 가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 2의 x승 dx, 정의를 쓰면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x, 2의 x승 dx, 여기에다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이 적분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x, 2의 x승의 원시 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한 번에 답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술을 씁니다. 해서 부분적분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함수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x, 하나는 2의 x승, 그 중에 하나는 b', 또 하나는 u라고 두어야 되겠죠. 그런데 원시 함수를 아는 것을 b' 하고 둔다고 했죠. 둘 다 알면 뒤쪽에서 내가 실제로 계산하는 적분이 간단하게 되는 그런 것을 선택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선택을 하려면 B'을 2의 X승이라고 선택하는 게 조금이라도 간단하죠. 지수함수 2의 X승은 미분해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원시함수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U를 X라고 뒀어요. 이제 반대쪽을 계산해야 됩니다. U라고 둔 것은 U'을 구해야 되죠. U가 X니까 X 미분하면 1이죠. B'하고 둔 것은 B를 계산해야 되는데 B'이 2의 X승이니까 B도 2의 X승이죠. 그럼 이제 공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우리 적분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x, 2의 x승 dx, 이 값은 부분적분법을 쓰면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하면 x와 2의 x승을 곱하는 거죠. 해서 x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인티그럴 세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 세로 구한 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의 x승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 2의 x승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정적분이니까 이제 이 구간을 적용만 하면 돼요. 앞에도 t부터 0까지, 뒤에 적분도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뒤쪽에 있는 적분은 쉬워졌어요. 2의 x승 적분하면 2의 x승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t부터 0까지 예, 적용해 주면 되고 앞에 있는 것은 0을 대입하면 x에 0이 대입되니까 0이 곱해져서 0이지요. 그럼 쓸 게 없죠. t 대입한 걸 빼주면 되는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t 대입하면 t 곱하기 2의 t승 다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t2의 t승이고 뒤에 있는 적분은 2의 x승에 t부터 0까지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0 대입하면 2의 0승 1이지요. t 대입한 거 뺄 거니까 t 대입하면 2의 t승이죠. 그래서 0 대입한 거에서 t 대입한 거를 빼주면 1-2의 t승인데 그 값을 뺄 거니까 이제 이 값을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t승이 되죠. 자,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t2의 t승하고 뒤쪽에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t승하고 바뀌지요. 예, 여기 플러스입니다. 예,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상적분을 계산해요. 예,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 2의 x승 dx. 예, 그것은 극한으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x 2의 x승 dx 하고 계산이 됐는데 이 적분을 조금 전에 계산했죠?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2의 t승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의 t승 다 됐죠? 자, 그럼 이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두 개의 항은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일 거고 2의 t승의 극한은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꼴 이런 꼴이니까 2의 무한대승꼴 분의 1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한대분의 1 모양이죠. 그럼 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가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은 0으로 떨어져 나가고 앞에 있는 이 극한하고 마이너스 1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앞에 있는 극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2의 t승. 예, 이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 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있으니까 예, 마이너스 t 하는 걸 s라고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게 s니까 s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2의 t승 하는 극한인데 s로 바꿔주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t는 s로 바꿔두고 여기 t는 그러면 마이너스 s가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되죠. 2의 마이너스 s승은 2의 s승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s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극한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s승분의 s 이렇게 되죠. 예. 그러고 보니까 s가 무한대로 가면 이건 2의 무한대승 꼴이지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모양이지요. s도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예, 우리 앞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배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폼이죠. 그렇다면 로피탈의 정리를 바로 씁니다.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이 분모를 미분하고 예, 2의 s승을 s로 미분했으니까
ds분의 d, 2의 s승. 2의 s승이지요. 그렇죠? s를 s로 미분하면 1이지요. ds분의 d, s, 이 값은 1이지요. 자, 그렇다면 2의 s승분의 1이 됐어요. 로피탈 정리를 쓰면 이것의 극한입니다. 이제 s가 무한대로 가면 2의 s승은 무한대로 가요. 그것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극한이 모두 계산이 됐습니다. 가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x2의 x승 dx, 예, 이 값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x2의 x승 dx 이렇게 됐는데, 예, 이 뒤쪽에 있는 적분을 계산했더니, 예,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2의 t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t승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극한을 계산했습니다. 0으로 가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상수의 극한이니까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마이너스 1로 가네요. 2의 t승,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꼴, 예, 0으로 가네요. 자, 그럼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게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극한이 마이너스 1 존재하지요. 존재하니까 이 이상적분도 마이너스 1 존재하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태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구간이 위쪽으로 무한대까지 가는 극한이에요. 예, 똑같이 정의하면 됩니다. 예, 위쪽으로 무한대까지 가는 이 이상적분은 역시 a보다 큰 수 t를 선택을 해요. 해서 인티그럴 a부터 t까지 fx dx 계산을 해주고, 계산하면 t로 표현되는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t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줘요. 예, 그렇게 하면 이것이 a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적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역시 무한대로 가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 예, 어떤 수를 정해놓고 그 수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수를 무한대로 보내주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예제를 풀어볼까요? 예, 예제 1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해라 그랬어요. 값이 있는 것은 수렴한다고 하고 이 이상적분, 이 이상적분의 값이 없는 것은 이 이상적분을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을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하겠습니다.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정의대로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x분의 1 dx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예, 이게 정의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예, 1부터 t까지 x분의 1 하는 걸 적분할 거니까, 예, t는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1보다 큰 쪽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x분의 1 하는 것은 당연히 연속이 되니까 0인 곳은 빠졌죠? 분모 0 되는 곳은. 그러니까 연속이 되니까 원시함수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x분의 1 하는 것의 원시함수는 우리 알고 있죠? 로그 절대값 x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로그 절대값 x 갖다 놓고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거기다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취하면 되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t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당연히 여기 절대값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x에 대입되는 값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절대값 치우고 로그 x라고 써도 됩니다. 해서 1부터 t까지 그리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t 대입한 건 로그 t고 1 대입한 건 로그 1이고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1. 근데 로그 1은 무엇에
몇 승이 1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2의 몇 승이 1이냐 0이죠. 0승 해서 로그 1은 0이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t에 t가 무한 들어갈 때의 극한이에요. 그림을 그려볼까요? 변수를 t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t축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로그 t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이라고 했을 때 로그 x라고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로그 t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t는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로 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상적분은 역시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 이상적분이 1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상적분이죠. 이 이상적분이 수렴하는 p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p가 실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값일 때 수렴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의 값이 여기 지금 x의 p승분의 1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 모양의 원시함수를 생각할 때 x의 몇 승? 분의 1 이런 모양이니까 당연히 그 중에 1승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x분의 1 하는 모양도 있죠. 그렇다면 p가 1일 때하고 1이 아닐 때하고는 원시함수가 달라지네요. x분의 1은 로그로 표현되는 거고 x의 p승분의 1, p가 1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x의 마이너스 p승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듭제곱 계산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p가 1일 때와 아닐 때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는 실수인데 P가 1인 경우와 P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P가 1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 분의 1, p에다 1 대입하면 x의 1승 분의 1 하는 거니까 x분의 1이죠. 이건 조금 전 예제에서 풀었던 그 똑같은 예제예요. 그렇죠? 그럼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연습하는 거니까 역시 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아까 풀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이니까 1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그렇죠? 그런데 1부터 t까지 x분의 1을 적분해 주면 x분의 1 원시함수가 로그 절대값 x니까 이 원시함수를 가지고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앞에 극한이 있으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취해주면 되는데 t가 여기 대입되는 값인데 그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0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절대값은 필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치우니까 로그 x고 예, 그럼 로그 x를 가지고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대입하면 t 대입한 건 로그 t고 1 대입한 건 로그 1이고 근데 로그 1은 0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로그 t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인데 아까 그려봤듯이 무한대로 가고 있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P가 1이면 무한대로 가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P가 1이면 발산한다. 결론이 하나 났어요. 그럼 두 번째, P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예, 이제 원시함수가 달라집니다. 인티그럴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 이것은 똑같이 정의하면 인티그럴 1부터 t까지 x의 p승분의 1 dx 계산하고 거기다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p가 1이 아닌 케이스니까 예, 이것은 x의 마이너스 p승이다라고 쓰고 거듭제곱 함수 그 경우에 원시함수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1이었다면 x분의 1이니까 로그 절대값 x라고 표현되겠지만 1이 아닌 값이니까 예, 로그가 이제 아니죠. 그렇죠? x의 마이너스 p승 적분하듯이 하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x의 p승분의 1을 x의 마이너스 p승하고 고쳐놓고 우리 거듭제곱
그 공식을 써서 원시함수를 구해볼까요? 하나씩 더하면 되죠. 승수에다가 마이너스 p니까 거기다가 1 더한 것 분의 승수도 마이너스 p에다가 거기다가 1 더한 것 승.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x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게 원시함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1부터 t까지 계산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그렇죠? t 대입한 것에서 x에다가 1 대입한 걸 빼줄 텐데 t 대입하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대입한 것은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1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그렇죠? 그런데 1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하는 거는 1은 몇 승을 해도 1이니까 이 값은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이 쓰고 저 값은 1이라고 바꿔줬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p-1로 바뀌죠. 분모가. 그렇죠? 해서 저 극한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p 플러스 1분의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그리고 플러스 p-1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렇죠? t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니까 여기만 t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하니까 이 값은 p-1분의 1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의 극한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역시 여기 곱해진 상수는 그대로 곱해두면 돼요. 그럼 이 분모, 분의 1 그냥 곱하면 되고 결국은 극한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t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무한대로 가는 것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에 0보다 큰 양수승 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것에 음수승이지요.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에 음수승 하는 것은 그 음수를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다시 마이너스 얼마 하고 표현되는데 그게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것에 양수승 분의 1 하고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예. 무한대로 가는 것에 마이너스 3승 하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것에 3승분의 1 하고 바꾸듯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양이 이렇게 가겠죠. 해서 무한대로 가는 것에 마이너스 p 플러스 1승 하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것에 요거 부호 바꾼 거 p 마이너스 1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1은 이제는 0보다 크니까 이 모양은 무한대분의 1 하는 모양이 될 거고 결국 0이 되겠죠. 그래서 0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뒤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p 플러스 1 하는 게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게 0보다 큰 케이스죠.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는 것을 0보다 큰 수로 나눠준 거니까 역시 무한대로 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럼 앞에 게 무한대로 가니까 뒤에다가 어떤 수를 조금 더해도 플러스 3 이런 꼴이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가게 되죠. 해서 이게 무한대로 가면 전체가 무한대로 그냥 발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 하는 거 여기 승수가 0보다 크면 이 극한은 발산해 버려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이 이상적분은 발산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0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건 0으로 떨어지니까 이 뒤에 있는 것만 남죠. 값이 p-1분의 1입니다. 이건 어떤 수로 값을 구했으니까 이 경우는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p가 1이면 발산. 그렇죠? 이 케이스도 발산. 이 케이스는 수렴인데 이걸 고쳐볼까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p를 이렇게 넘겨주면 p가 1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p가 1보다 작다 그러면 발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케이스는 p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p가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수렴이죠. 다 됐죠? 예, p가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눴는데 p가 1인 경우는 발산하고 p가 1이 아닌 경우에서도 p가 1보다 작거나 크거나 할 텐데 1은 아니니까. 그렇죠? p가 1보다 작으면 발산해요. p가 1보다 크면 수렴해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는 p가 1보다 큰 경우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p가 1보다 클 때, 예, 1보다 클 때만 수렴한다. 어렵지 않죠? 예, 나머지 다 발산입니다. 1일 때도 발산, 1보다 작을 때도 발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이상적분, 예, 무한구간 얘기를 두 개 케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한 케이스가 더 남았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